한 남자가 몇 달 동안 명상 수련을 했지만 끝없이 밀려오는 사념과 씨름할 뿐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름난 스승을 찾아가 명상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스승이 말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단 절대로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남자는 기뻐하며 그 조언대로 명상을 시작했다. 그가 사는 동네에는 원숭이가 있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원숭이를 본 적도 몇 번 없었다. 원숭이를 생각하지만 않으면 된다니 이보다 쉬운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눈을 감자마자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은 원숭이였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나타났다. 며칠 후 남자는 거의 미치기 직전이 되어 스승을 찾아가 애원했다. 제발 자기 머릿속 원숭이를 없애달라고.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명상할 때 오직 원숭이만 생각하라. 남자는 이제 그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고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러나 눈을 감고 앉아 원숭이를 생각하려고 하자 금방 닭이나 소, 오리 등 다른 잡념이 끼어들었다. 마음을 다지고 다시 원숭이에 집중하려고 해도 불가능했다. 생각은 억압할수록 더 강해진다. 집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 중 어떤 이는 환영하고 어떤 이는 못 지나가게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면 행인들과 다투느라 이내 지쳐버린다. 생각이 오고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지켜볼 때 비로소 명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승은 보여준 것이다. 나 역시 처음 명상 수련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생각과의 싸움이었다. 몸의 자세는 수십 년 수행한 사람과 맞먹었지만 1분도 지나지 않아 사념들이 원숭이 떼처럼 밀려왔다.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라는 의구심이었다. 뒤이어 또 다른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자, 등을 곧게 펴고 생각을 지켜보자. 과거와 미래로 달려가지 말고 이 순간에 집중하자. 호흡은 가능한 한 길게. 들숨, 날숨. 밥을 먹고 시작할 걸 그랬나? 벌써 배가 고픈데? 저녁에는 고구마를 쪄 먹어야겠어. 이런 그새 잡념이 끼어들었군. 넌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야 해. 저녁에 뭘 먹을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그런데 왜 나는 나를 너라고 부르는 거지? 밖에서 들리는 저 소린 뭘까? 고양이가 새를 잡았나? 다리에 쥐가 날지도 몰라. 벌써부터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 이런 명상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우화 속 스승은 왜 하필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까? 원숭이와 명상에 특별한 관계가 있나? 겉으로 보기에는 사마디, 즉 한 가지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한 경지에 든 사람 같았지만 고구마에서부터 원숭이에 이르기까지 온갖 생각이 줄을 이었다.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조바심, 의지가 약한 자신에 대한 책망, 혹시 다 거짓이 아닐까 하는 의심, 정신이 이상해질지도 모른다는 망상까지 들었다. 한 명상 잡지에 오늘날 서양을 대표하는 명상 교사들의 고백이 실린 적이 있다. 라이프 코치이며 영적 카운슬러인 크리스틴 헤슬러는 처음 명상 수련할 때를 기억하며 말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을 중지시킬 수 없어서 계속 나 자신을 형편없는 수행자라고 비난했다. 언플러그 명상 설립자 수지 얄로프 슈워르츠는 말한다. 명상하는 동안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고 지루해서 견딜 수 없었다. 시간 낭비라는 생각만 들었다. 유명한 마음챙김 명상교사 데이비드 지도 말한다. 명상 수행 중에 마음속에 잡념이 떠오를 때마다 손을 들면 명상교사가 와서 커다란 대나무 막대기로 내 등을 때렸다. 그래서 2주 만에 그만두었다. 다음은 명상 전문가 린 골드버그. 나는 계속 얼마나 더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얼마나 더가 나의 만트라였다. 내 마음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원숭이 같았으며 할 일부터 시작해 엉치뼈의 통증, 자기 비판까지 끝없는 목록으로 갔다.
독자적인 요가법을 창시한 브렛 라킨도 고백한다. 종아리와 발이 가장 고통스러웠으며 등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 그런 와중에도 잠에 골아 떨어졌다. 여러 대학에서 명상을 가르치는 로드로 린즐러는 명상을 하려고 앉아있으면 움직이고 싶어서 좀이 쑤셨다.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라고 실토하고, 배우이며 명상교사인 제프 코버는 눈을 감고 고요해지려고 할수록 생각이 더 시끄러워졌다. 아무리 해도 마음을 조용히 시킬 수 없었다 라며 웃는다. 통찰 명상 공동체 설립자인 타라 브렉도 말한다. 나는 항상 내 명상이 더 나아져야 한다고 자책했으며 나 자신이 부족하고 불완전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명상의 목적과 반대로 더 긴장했으며 현재의 순간을 감사히 여기지 못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세계적인 명상 전문가가 되었는가? 답은 간단하다. 생각과 회의와 의심과 싸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티베트 불교의 윤게이 민규르 림포체는 말한다. 수행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명상하려고 하는 의지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글을 원숭이에 대한 것으로 시작했으니 원숭이 이야기로 끝맺는 것이 좋을 듯하다. 4월부터 8월까지 인도는 망고 시즌이다. 이때가 되면 생의 우울을 날려버릴 만큼 달고 맛있는 망고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인도를 대표하는 열매답게 망고는 동인도 아쌈 지역이 원산지로 기원전 2000년경부터 재배되었다. 생산지에 따라 100종류가 넘으며 맛에 다양한 차이가 있다. 어떤 망고는 노랗게 익었을 때가 제맛이지만 초록색일 때가 맛있는 망고도 있고, 장미처럼 붉은색 뺨을 한 굴랍 카스 망고도 있다. 어느 마을에 망고 과수원이 있었다. 여름이면 망고가 주렁주렁 열렸다. 망고가 있기를 기다리는 것은 과수원 주인만이 아니었다. 건너편 밀림에 사는 원숭이들도 간절하긴 마찬가지였다. 드디어 첫 망고가 가지 끝에서 황금색을 빛내자 원숭이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과수원으로 몰려갔다. 신이 준 달콤한 과일을 놓고 인간과 원숭이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과수원 주인들은 원숭이가 망고나무에 접근하는 즉시 돌을 던졌고, 곳곳에서 원숭이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머리에 피를 흘리는 원숭이도 있고, 망고를 움켜쥐고 달아나다가 돌을 맞고 추락하는 원숭이도 있었다. 이것이 4000년 동안 망고나무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되풀이 되어온 일이었다. 그리고 4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밀림 속 원숭이들의 회의가 열렸다. 우두머리 까삐, 산스크리트어로 원숭이라는 뜻가 말했다. 더 이상 수모를 당할 수만은 없다. 우리는 하누만, 원숭이 형상을 한 신의 후예들이고, 태초에 히말라야에서 약초를 가져다 인간들의 상처를 치료해 준 것도 우리들이다. 그런데 지금의 처지를 보라. 인간의 조상인 우리가 망고 몇 개 따먹는다고 돌팔매질을 당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말해보라. 머리 좋은 원숭이 깔루가 제의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망고나무를 갖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들의 방해 없이 마음껏 망고를 따먹을 수 있을 것이다. 망고나무가 망고 열매 안에 있는 씨앗에서 나온다고 들었다. 인간들은 그 씨앗을 땅속에 심으며 거기서 망고나무가 자란다고 한다. 과수원에서 망고를 하나 훔쳐다가 그 씨앗을 이곳에 심자. 그러면 우리의 망고나무를 가질 수 있다. 모두 흥분해 박수를 쳤다. 우두머리 원숭이가 말했다. 방법은 그만큼 간단하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불행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원숭이 역사상 최초로 우리 자신의 망고나무를 갖게 될 것이다. 가장 젊고 날쌘 원숭이가 망고 과수원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다른 원숭이들이 과수원 주인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사이 큰 망고 하나를 따서 나는 듯이 돌아왔다.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원숭이들은 양지 바른 땅에 구멍을 파고 그 안에 망고 씨앗을 넣었다. 그런 다음 공들여 흙을 덮고 둥글게 모여 앉아서 기다렸다. 반나절이 흘러도 나무가 솟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원숭이들은 당황했다. 기대에 찬 만큼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지만 망고를 마음껏 따먹을 희망에 그 정도의 기다림은 견딜 수 있었다. 하루가 지났으나 아무 소식이 없었다. 어린 원숭이들은 참을성을 잃고 돌아다녔다. 또다시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나도 흙은 잠잠했다. 어른 원숭이들도 가슴팍을 긁으며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게 분명했다. 한 원숭이가 불평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과수원에는 망고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여기서 아무 소득 없이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다니 어리석은 짓이야. 이러다 망고철이 끝나면 1년을 기다려야 해. 돌멩이 몇 개 맞는 게 대수야? 삶이란 원래 그런 거야. 고통 속에 맛보는 단맛이 진짜 달콤한 거라고. 모두가 박수를 치자 우두머리 원숭이가 소리를 질렀다. 인내심을 가져야지. 원숭이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 알아? 바로 인내심 부족 때문이야. 우리 자신의 망고나무를 가지려면 적어도 5일은 기다려야 해. 5일이 지나도 변화가 없긴 마찬가지였다. 한 원숭이가 화를 내며 말했다. 이렇게 아무 소득 없이 닷새를 허비한 건 참을 수 없는 일이야. 무엇이 잘못됐는지 땅을 파봐야겠어. 모두의 동의하에 흙이 도로 파헤쳐지고 망고 씨앗이 꺼내졌으며 이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우두머리 원숭이가 말했다. 봐라 어리석은 녀석들아. 닷새 만에 소원이 이루어질 순 없어. 망고나무를 가지려는 꿈이 있고 망고 씨앗이 있지만 원숭이들에겐 인내심이 없어.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과수원 주인이 못 된 거야. 적어도 열흘은 기다렸어야 해. 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원숭이들은 나무에서 나무로 건너뛰며 돌멩이들이 빗발치는 쾌락의 망고 과수원으로 향했다. 명상을 배우러 왔다가 며칠 만에 떠나는 제자에게 스승이 들려준 우화이다.